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17단원 실력편 연습 문제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마다 녹아있는 어떤 아이디어, 발상, 그리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론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직선 자체는 이미 중학과정부터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원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뭘로 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도형의 방정식. 좌표 이런 걸로 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 XY 좌표로 구하는 거니까 그 점을 토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13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무게중심과 BC와 연결한 방정식이 나와 있고 A 좌표 나와 있을 때 GBC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일단은 이런 걸 이제 쌤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가 지금 이 삼각형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삼각형 사실 좌표가 A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냐면은 이 삼각형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지 이거 사실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문제를 풀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인 개형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수식을 통해서 풀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봤더니 여기 무게중심 G라고 해볼까요? 무게중심. 그리고 문제가 뭐 여기를 A라고 놓을까요? A. 자, B, C라고 하면은 지금 질문이 이건 거야. GB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알겠어요? 이게 X-3Y 플러스 4는 0이야. 실제 기울기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하나 이 점의 좌표가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점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 알겠습니까? 근데 G는 되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왜? 이것도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위아래 더해볼까? 암산해볼까? 이 3y 사라지고요. 여기는 3x 남고요. 마이너스 6이 남으니까 3x 마이너스 6은 0. 또는 3x는 6. 따라서 이 G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2가 됩니다. 그 2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Y도 역시 2가 돼서 무게중심 2,2는 뭐 쉽게 나오네요.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 알고 이 점 알면은 이 점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봐봐요.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우리가 요 16단원에서 이미 했단 말이야. 이 B의 좌표가 X 1,x2라고 놓고 여기를 x2, y2라고 놓으면 이걸로부터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3분의 2 더하기 x1 더하기 x2를 하면은 여기 2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그죠? 3분의 2 더하기 x1 더하기 x2를 하면은 무게중심 2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3분의 5 더하기 y1 더하기 y2를 하면 역시 이게 무게중심 2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습니까? x1, y2, x2, y2, x1, y1, x2, y2 4개 있습니다. 식이 2개밖에 모르지. 식 2개가 더 필요해. 그 2식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라고 하면은 이 x1, 이 뭐야 이게? 미안해요. x1, y1이지. 자, x1, y1.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요 직선상에 있는 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x1, y1을 여기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는 거야. x2, y2는요. 네, 여기 집어넣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식을 2개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1, y1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 더 빼기
3y1 더하기 4는 0.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식은 예, 저기 집으면 2x2 더하기 3y2 빼기 10은 0. 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그 답이 나오는 거야. 왜? 모르는 문자 4개. x1, y1, x2, y2. 그죠? 그리고 식도 4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3 곱한 다음 넘기면은 x1 더하기 x2는 6에 4 2 빼니까 4가 되고요. 넘기면은 y1 더하기 y2는 6에서 5 빼니까 1이 되고요. 됐니? 됐니? 자, 그 다음에 문자를 하나씩 그냥 소거하면 됩니다. 문자를 하나 소거해볼까요? 자, 여기 x1 자리에는 이걸 없애자. x1 자리에다가 4 빼기 x2를 집어넣을게요. 4 빼기 x2 마이너스 3에. 자, y1 자리에는 1 빼기 y2 네, 는 0. 더하기 4군요.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식을 얻은 겁니까? x2, y2에 관한 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여기 또 x2, y2 식이 있잖아요. 연립해서 좀 답이 나오는 거야. 정리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x2 더하기 3y2 상수항 4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플러스 4가 있으니까 플러스 5는 0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에 3y2가 있고 3y2가 있으니까 이 식을 3y2를 서로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걸 빼고 나면은 3x2 마이너스 10에서 5를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15는 0. 따라서 x2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 x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네, 그럼 이 값은 사라져서 y2가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서 C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5,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의 좌표가 뭡니까? x1, y1이잖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또 대입하는 거야? 여기 x1하고 x2 한 게 4야. 근데 x2가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다음에 y1, y2 한 게 1이야. 근데 0이니까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은 번거로운 느낌이 있지만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뭐 최고난도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자,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17-14번. 계산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명확한 이론, 흔들리지 않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 같은 문제도 풀다가 내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내가 맞게 풀고 있나? 잘하고 있나?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문제를 풀면서도 나 이것만 풀면 답이 나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겁니다. 방 같은 경우에 미지수가 4개인 방정식이야. 문자야. 그러면 식을 4개를 얻어야 돼. 그 서로 다른 식 4개를 얻었는지를 확신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하겠습니다. 자, 얘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쌤이 별표 하나 조금만 칠게요. 얘를 별표 치는 이유는 뭐 중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굉장히 좀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요. 수학 상편이 나옵니다. 수학 상편에. 수학 상편에 우리가 방정식 중에서 뭐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2차 방정식과 판별식 푸는 과정에서 요 형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수학 하편을 바로 보면은 헉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는 수학 상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방정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죠?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죠. 근데 요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면은 직선이 2개가 나온대요. 그 말은 2차 방정식이 지금 1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좌변이. 그래서 이게 능형이 되면은 이게 바로 x에 관한 1차가 되는 거죠. 이것도 1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0 또는 이것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2개의 직선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0, 얘는 0. 그럼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몇 x, 그냥 AB, 저기 AB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px, px, qy, r, p'x, q'y, r' 이퀄 0.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의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거 안 배웠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P-Q'가 쌤, 이거 앞에 2니까 이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앞에 있는 P'이나 Q는요,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분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X가 1차식이라는 뜻인 거지, 저 식 자체가. 예.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막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이거랑 개수 비교법을 풀면 또 식이 너무 복잡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요, 오직 X만에 관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풀었다는 뜻은 요 방정식의 근이, 자,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얘가 능령이 되는 X는요, X는 마이너스 P분의 QY 더하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느낌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X는 하고 구했을 때 요게 Y에 관한 1차식이 살아있다는 뜻은 Y에 관해서 루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봐요. 요 식을 X만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 그럼 2차 방정식이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 2차 방정식 근이 하나는 이근, 또 하나는 이걸로 구하게 되면은 또 X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Y에 관해서 루트가 없는 겁니다. 그냥 X는 몇 Y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PQR은 루트가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Y는 루트가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쌤이 이 식을 근해 공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 식 잘 보세요. 쌤이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2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가 있는 부분은 쌤 따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에 관한 2차식 1차식 상수항. 그래서 이 식을 근해 공식에 넣게 되면은 x는 맞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요거 b의 제곱하게 되면은, 자, 쓰게 쌤이. 자, b의 제곱하면 이 값은 9y 제곱 더하기 18y 더하기 9 빼기 4ac니까 8하고 이걸 곱하면 되겠네. 8ay의 제곱. 자, 저는 쭉 쓰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빼기 8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문제가? 저렇게 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은 요게 능령이란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어떻게 돼? y에 관해서 깔끔하게 나와야 돼. 근데 분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루트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이 네모 박스 친 부분 보입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0이 아니야. 0이라고 풀면 안 돼. 그냥 풀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몰라, 대강 판별식은 0이면 답이 나오지 않...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의 제곱식이 되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하고 나면 이 식이 깔끔하게 딱 1차식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두 직선을 나타낸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예. 요 식이 두 직선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 식을 풀어서 얻어지는 요 식이 x, y에 관한 1차식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루트 안이 살아있으면 안 돼. 루트 안이 제곱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안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쌤이. 역시 내림차순으로.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야. 9-8a로 묶으시면은 y의 제곱이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쌤처럼 x에 관한 풀어도 되고요, y에 관한 풀어도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y에 마이너스 8y니까 플러스 10y가 남고요. 상수항 플러스 9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이 남는데 이 식이 제곱식이 돼야 돼. 자, 이것도 역시 방정식과 부등식 수학 상편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풀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이런 거지. 이게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면
이것은 0이라는 방정식에 그는 반드시 무슨 근이야? 중근이 나오지.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식에서 뭘로 푸는 거야? 판별식은 0이라고 푸는 겁니다. 이게 판별식 어떻게 갑니까? D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9 플러스 8A는 0이 나오고요. A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질문이 자 실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두 번째 이때 마이너스 2 나왔고요. 요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지금 이 두 식이 뭡니까? 하나가 이 플러스 루트인 부분하고 마이너스 루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기 대입하면 직선이 나올 겁니다. 구해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 해볼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 2의 값은, 9에다가 16을 더하니까 25. 25y의 제곱. 더하기 10y, 더하기 1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20 뭐의 제곱이야? 그렇죠. 5y 플러스 1의 제곱 아닙니까? 이 루트 아니? 루트를 씌우면은 5y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 식은요,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은 4x는 3y 플러스 3 뿔마 5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기울기만 그냥 구할게요. 번거로우니까. 자, 이게 플러스 5y면은 8y는 4x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니까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5y가 되면 3y 빼기 5y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2분의 하나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둘은 뭐 합니까? 서로 수직합니다. 이루는 각은요. 정답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뒤에 부분보다는 1번이 훨씬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15번. 자, 이번엔 세 직선이 있을 때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세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있고 두 직선이 만드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아니죠.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직선들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개가 만약에 평행해 버리면은 맞습니까? 나머지 세 번째 직선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무조건 삼각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문제에서 평행한 상황이 등장을 하면은 이 평행한 것 때문에 삼각형이 안 됩니다. 자, 그럼 평행하지 않은 경우는 또 삼각형 안 만드나? 보세요.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두 직선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일치하지는 않겠네. 상황 0이고 4고 이게 4가 되고 4가 되면 일치하려면은 요 앞에 개수가 4대 1이 되는 4대 1이 뭐 될 수가 있나요? 있을 것 같기도.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겠네. 아닌가요?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되겠나요? 안 되나요? 안 되네. 하여튼 뭐 안 돼. 하여튼 자, 그럼 좀 이따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 일치함이 없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는 거야.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세 번째 직선이 어떻게 있으면 하게 안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점을 동시에 지나버리면, 이 경우는 분명히 평행하진 않지만,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평행해서 문제의 답이 되는 경우,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요렇게 되는 경우로 나눠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만 보면 되니까 되게 쉽죠. 어떻게 합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야. 요 기울기는 넘기고 나누시니까 3n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같아도 당연히 답이 되고 이렇게 같아도 답이 되고 이렇게 같아도 답이 되는 겁니다. 또는 셋 다 같아도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m이 뭐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m이 4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3m은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같으면은 마이너스 3m제곱은 2가 되는데 어라? m제곱 무조건 양수 아닙니까? 이거 될 수가 없네요. 따라서 이 값은 세 번째는 뭐 안 되는 거야. 이게 두 가지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가 되고요. 셋 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 같을 수가 없잖아. 셋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되는 거야. 이게 조금 계산이 복잡한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그 한 점에서 만난 점을 구해가지고 그 점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됐을 때도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y 자리에 마이너스 m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연립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mx를 집어넣게 되면은 4x 마이너스 mx 이퀄 4가 돼서 지금 m이 4가 되면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말은 m이 4가 아니란 뜻이야. 맞아요? 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양변을 4-m으로 나누게 되면은 x가 뭐가 됩니까? 4-m분의 4가 됩니다. 그때 y가 뭐가 됩니까? 지금 y는 마이너스 mx 위의 점이니까 4-m분의 마이너스 4m이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좀 복잡하니까 쌤이 옮겨 써볼게요. 자, x자리 이거, y자리 이거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값은 4-m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에 y자리에는 4-m분의 마이너스 4m 이퀄 4.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하기 전에 4를 그냥 먼저 보기 싫으니까 약분합시다. 약분합시다. 이렇게 2가 되고요. 양변에 4-m을 곱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는 2가 남고요. 여기는 3m제곱 남고요. 여기는 4-m이 남아서 결국에는 3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거는 1, 3, 1, 2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문제적 만족하니까 m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얼마예요? 3분의 2.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의 조건 만족합니다. 따라서 답이 몇 개 나와? 총 4개 나오는 거야. m이 이런 값을 가지면은 세 점이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나고요. 세 직선이 동시에 한 점에 만나고요.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되면은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경우는 없습니다. 왜?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만난다, 일치하다밖에 없는데 일치할 수 없는 거 확인했어 방금. 네, 일치하는 거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16번.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 L과 M에 M이 있다. 질문이 뭐 기울기가 M의 4배이고 이 직선은 X축과 직선 L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아, 이거 지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사실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필수예제 17-12번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각을 이등분한다는 이런 느낌은 요 점이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17-11번하고 12번은 외워두세요 이런 이야기 했던 게 바로 이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직선 M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봅시다. Y축 하나 그리시고 X축 하나 그리시고 자,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 L의 기울기가 M의 4배니까 이거를 Y는 AX라고 놓으시면 요 직선은 Y는 4AX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게 직선 M이고요. 직선 이게 L이 되는 겁니다. 자, 또 L과 M은 X축과 L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한마디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는 말인 거야. 그럼 아까서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직선상의 임의의 점 한번 잡을까요? 임의의 점 뭐 t, at라고 놔볼까요? 그럼 이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에 양의 값을 잡아볼게요, 쌤이. t가 양수라 잡아본다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당연히 이 점의 y좌표인 at하고 동일해.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면 됩니까? 이 길이가 at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at는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t, at와 이것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얘 넘어가게 되면은 16a제곱 더하기 1분의 그죠? 여기다가는 t를 곱합니다. 4at
마이너스 여기다가는 AT를 대입합니다. AT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직선 M의 기울기 A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TT가 사라지지 T 값이 양수라고 쓰면 맞잖아. 제 1사분의 점 하나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하는데 A도 사라지네. 이거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뭐야 이거? 3AT죠, 3AT. 3AT니까 T 사라지고 A도 사라진다, A도. 기울기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은 넘겨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16A제곱 더하기 1 이퀄 3이 남게 되겠고요. 계산 맞나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9가 되군요. 제곱해야 돼. 깜짝을 9가 되고요. 따라서 A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기울기 양수니까 A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T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점을 이걸로 잡건 이걸로 잡건 설마 음수를 잡건 어차피 성립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수많은 점 중에서 T가 양수인 점 하나 잡은 것 뿐이야. 그러나 음수인 거 잡아 상관없습니다. T가 무조건 양수란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양수건 음수건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양수일 때 성립해야 돼.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알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자, 4점이 있을 때 이것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피해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대강 한번 점이 나와서 찍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주제야.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이 17단원은 빠뜨릴 게 없어.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자, X축, Y축. 자, A가 1,6이야. 뭐 이런 점이야. A란 점이야. B는 0,0이야. C는 6,0이야. 6,0이야. C가. D는 4,4야. 4,4. 4,4. 뭐 D가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강. 근데 이때 이런 사각형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죠? 사각형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사각형에서 뭘 잡았냐면 점 P의 어떤 좌표 하나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합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문제가. 빠뜨릴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너무 사실 문제가 뜬금없지.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뭐 제일 먼저 드는 발상이 이거 자취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죠. 자취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P는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P를 물어보는 겁니다. P의 자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P를 임의의 점 X, Y라고 놓고 식을 세우려고 보면은 잘 안 됩니다. 얘를 어떻게 푸는 문제냐? 문제가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걸 지난 단원에서도 나왔었는데 보세요. 이게 X축이 있어. 한 점이 있어. 한 점이 있어. 여기 한 점 잡았어.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을 해. 그 다음에 빡 그어.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여기가 되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 무조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는 뭐보다는 클 수 없어요. 뭐보다 작을 수 없어요. 이거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빨간색보다는 작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도 삼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연결한 이 직선보다는 무조건 길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 점이 P가 되면은 맞아요? 이 점이 P가 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 빨간색 길이 상에 P가 있으면 그지? 이게 뭐 A고 이게 문제 C였으니까 PA랑 PC를 더한 것보다는 이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점 P가 됐을 때 PA 플러스 PC가 최소가 되는 거야. 또 이 빨간색 직선상에 있었을 때 PB 플러스 PD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P가 되면은 PA, PB, PC, PD를 싹 더한 게 최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점이 P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 점 P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이 되게 쉽네. 0,0, 4,4냐 이게 Y는 X란 직선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1,6과 6,0을 지납니다.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가 5 증가할 때 y가 6 감소하지. 따라서 y-0은 마이너스 5분의 6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니까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66의 36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뭐를 연립해보면 되겠어요? 네, y는 x랑 연립해서 가면 되니까 이 자리에 x를 집어넣고 넘기면은 5분의 11 x는 5분의 36이니까 x는 11분의 36이고요. 그게 y하고도 동일합니다. 정답은 11분의 36, 11분의 36.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17-17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x절편은 소수이고 y절편은 양의 정수. 당연히 소수도 양의 정수야. 이건 따로 말 안 해도 뭐 우리가 음의 소수 들어본 적 없지. 그지? 자, 어쨌든 이런 직선 중에서 4,3을 지나는. 근데 문제가 봤더니 지금 분명히 직선에 관한 문제인데 소수, 양의 정수, 그리고 이것들이 절편에 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직선과 관계가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절편, 소수 이런 단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각에 관한 문제 탄젠트 세타 기억납니까? 또는 점과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은 y-y1은 m의 x-x1. 근데 절편이 나와 있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지.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거. x절편은 소수, y절편은 양. 이걸로 이 직선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뭘 지나는 겁니까? 4,3을 지나는 거니까 x절편 a라고 놓고요. y절편 b라고 놓고요. 그랬을 때 이 a가 지금 소수가 되는 소수가. 따라서 절편을 통한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네, 요걸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4,3을 지나네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다 3을 집어넣습니다. 분수가 좀 보기 싫네요. 따라서 양변에 a, b를 곱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은 a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는 0. 자, 이 식을 풀면 되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무슨 조건이 있어요? x절편 소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소수. 그 다음 b는 양의 정수가 바로 자연수지, 자연수. 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풀 수가 있고 정수 조건 주어진 부정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는데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a-4에 b-3 이퀄 12. 이거 바로 되겠어요? 왜? 이거를 풀었을 때 ab 나오고 3a 나오려면 여기가 3, 여기가 a. 4b 나오려면 이렇게. 예,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요 값도 12의 약수,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A가 소수가 되고 B가 양의 정수니까 어쨌든 이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 A, B가 양의 정수일 때 되는 방법을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따져보는데 이게 뭐 둘 다 음수가 되면은 그래서 A하고 B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 났거든요. 그럼 이게 1이 되는 순간 이 값이 음의 값이 제일 작아봤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야. 어차피 곱해봤자 12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방법은 이거 하나겠네요. 얘가 뭐 1,12, 2,6, 3,4, 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A가 소수인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능한 게 A가 5가 되겠네요. 5. A가 5가 되면은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네가 얼마나 10이 돼야 돼. 그럼 B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가 되면 되네. 문제 좀 만족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려면 A가 얼마 됩니까? 6이 돼야 돼. 그러나 6이 되는 순간에 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3,4가 되려면 이게 3이 되려면은 A가 7이 되면 되겠네요. 7은 소수 맞네요. 이게 4가 되려면은 B가 얼마 됩니까? 역시 7이 돼야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려면 A가 10이 돼야 돼. 10은 소수가 아니야. 얘가 12가 되려면 얘가 16이 돼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5,15, 7,7 두 개. 따라서 만족하는 것은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절묘하게 직선의 방정식과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부정방정식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따라오세요. 19번.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19번부터 시작하는 몇 개의 증명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가 지금 뭐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여라,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걸 푸는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이걸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봅시다.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있다. 각 A의 이등분선과 점 C를 지나고 직선의 대각선 BD의 수직인 직선의 교점을 E라고 할 때 사각형이 이등분 사각형을 보십시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직사각형 하나가 있어. 여기 A라고 해볼까요? B, C, D. 잘 봐, 쌤이 그림 대강 그려볼게요. A의 이등분선. A의 이등분선이야, 이게. 그 말은 여기가 45도, 45도. 그치? 그 다음에 대각선 BD가 있는데 요 BD를 점 C를 지나고 BD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직선이기 때문에 그걸 연장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쭉 가면 어딘가에 만나게 되겠지? 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할 때 삼각형 ACE, ACE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이십시오. 이런 문제야. 근데 이제 이거를 중학과정에서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아예 각도, 평행선 긋고, 닮음 찾고, 합동 찾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야. 모든 문제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증명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부르죠. 해석기하.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중학과정과 다릅니다. 그래서 얘 증명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좌표로 옮겨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옮기느냐. 그냥 A를 그냥 이렇게 원점에다 하면 나오고 원점에다가 이게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가 D야. 그럼 쌤이 C의 좌표를 쌤이 A, B라고 놔볼까요? 그럼 B의 좌표가 뭡니까? A, 0이고요. D의 좌표가 뭡니까? 0,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각을 2등분하면 어딘가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직선은 무조건 Y는 X입니다. 왜 그래요? 이 점이 원점이고 직사각형이니까 45도가 되려면은 Y는 X.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거를 요렇게 BD를 연결하고 이 BD에 수직인 직선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래서 이 점을 하나를 얻는 겁니다. 이걸 2라고 놓은 겁니다. 이게 수직인 거고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무슨 삼각형? A, C, E. 얘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요점 좌표가 뭡니까? A, B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이등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점은 Y는 X, B 점이니까 당연히 T, T 이런 꼴 아니겠어요? T 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Y는 X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은 한 점 A, B를 지납니다.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BD하고 수직이니까 BD의 기울기가 X가 지금 A, B 전부 다 양수라고 쌤이 가정을 했으니까 자, 요 값이 A만큼 증가하면 B만큼 감소하니까 이 BD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B분의 A가 바로 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직선, 그러면 C부터 E까지 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 지나는 한 점 B는 B분의 A의 X-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Y는 X를 연립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Y 자리에 X를 그대로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X-B는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B가 되게 보기 싫다, 그지? 양변에다가 B를 곱해갖고 한쪽으로 넘겨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예. A 마이너스 B의 X는, 자, 이 식을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X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 양변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이 점 좌표 T, T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한번 봐봐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 차이가 b죠. b의 제곱 더하기 a제곱 해서 이 길이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고 증명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이 풀이 방법이 아니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애들아 이렇게 풀어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 자체를 좌표로 풀 수 있다는 이 논리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재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면 깨우치기 힘든 부분이에요. 반드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잘하고 있습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종이접기 문제 17-20번. 똑같아.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문제가 뭐 종이를 접었어. 요 점 A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E에 도착하게 만들었어. 그랬을 때 질문이 뭡니까? 자, 이걸 뭐 선분 G 접었을 때 사다리꼴 EHGF 또는 뭐 HABG. 어차피 종이접기 문제니까 접기 전이나 후나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해? 이거를 중학과정에서는 이 길이를 뭐 X, 이 길이를 Y라고 해서 막 식을 세웠는데 좌표로 옮겨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 거야. 한 변 길이가 1이죠. 자, 그림이 좀 큰 게 있나요? 뒤에 있네요. 자, 보세요. 한 변이 1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그래 어쨌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볼까? 이걸 식으로 푸는 거야. 식으로. 자, 식으로 뭐 어떻게 푸느냐? 지금 어쨌든 이 넓이를 구하는 건 결국에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과 윗변 구하고 사다리꼴이니까 이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건 어차피 지금 1인 게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어떤 문자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지. 종이접기를 할 때 이 점을 접어서 여기에 만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만나는 게 여기일 수도 있고 접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종이 접어서 일단 여기 만나게 뭐 만드는 방법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이걸 딱 완벽하게 딱 반으로 접으면은 원래 점이 접었을 때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네. 얼마만큼 비틀어서 접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전부 다 가능해요. 이 점을 여기 만들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은 이 점이 여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었을 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 점에 요 점을 갖다가 t,1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접는 방법의 이 점이 여기로 가는 요 점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모든 길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원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해석기하야.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하고 싶은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요 직선 알고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값이 t 증가할 y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t분의 1이야. 기울기가. 그러면 이 접게 되는 요 직선 보이나? 요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왜? 얘랑 얘는 수직하니까. 왜? 접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랑 이거 합동되는 거야. 합동이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당연히 이 점 아니겠습니까? 왜? 접게 됐으니까 합동이니까. 그러면 이 점이 다 별로 0,0 t,1이니까 이게 2분의 t, 2분의 1이어서 사실은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방정식 구할 방법 y-2분의 1은 기울기 마이너스 t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고요. 자, 이랬을 때 점 h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에 이 직선의 식에서 x를 얼마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깔끔하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h 좌표는 x 0을 대입하면은 얘 넘어가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g의 좌표는
x좌표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니까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을 집어넣으니까 넘어가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니까 값이 플러스 2분의 t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넓이 구해볼까, 넓이?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밑변과 윗변의 합.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니까 이거 y좌표랑 이거 y좌표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2분의 1개 더하면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겠습니까?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얼마가 될 최소가 되는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1일 때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고요. 그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1 빼기 4분의 4분의 3이죠. 구하면은 8분의 3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증명 한 달을 외우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좌표로 옮겨서 그것도 최대한 계산이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원점을 활용해 가지고 좌표로 옮길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증명이 어떤 도형이든지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 문제들은 좌표로 옮기기 되게 쉬워.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문제는 좌표로 옮기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이제 뒤에 뭐 다음 단에 원을 배운다거나 또는 뭐 삼각형이나 이렇게 막 비스듬한 이런 도형들이 나오면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좌표로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일단 이번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21번. 잘 따라오세요. 자, 좌표 평면 위에 A, B, C, D가 있어. 와, 이게 전부 다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선 Y는 이렇게 생긴 게 두 선분하고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일단은 이런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직선이네.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없을까? 그럼 고민 들어 안 들어? 되겠어요? 지지난해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은 y를 갖다가 m으로 묶어내면은 x-1 더하기 1이니까 이건 m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1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실제로 이거는요, 방금 했던 요 과정만 알면은 실력편 문제치고는 개념만 알면은 계산은 굉장히 연결합니다. 0,-3 점 찍어볼게요. 뭐 이런 점이야. 마이너스 3이야. 이게 A고요. 마이너스 3,1입니다. 이런 점, 이런 점. 마이너스 3,1. 요 점은 지금 B입니다. B. 3,2. 3,2. 3,2. 이 점이 C고요. 그 다음 D는 5,0이야. 헐. 자, D는 5,0입니다. 네, 이 점이 5.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요. 두 선분 AB랑 CD. 그러니까 AB는 요거고요. CD는 이건데, 알겠습니까? 요 직선이 이 둘이랑 동시에 만나야 된대. 근데 이거를 막 숫자로 푸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이 직선은 반드시 1,1을 지나거든요. 1,1이 이런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은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를 지금 몰라.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둘 다 동시에 만날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를 점점점 크게 만들어봐. 그러면 제일 클 때 요 점을 지날 때는 분명히 두 군데서 만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기울기가 커버리면 안 되는 거지. 왜? CD하고 만나는 한계가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또 기울기를 점점점 작게 만나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얘하고 만나는 건 맞지만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분명히 DCD랑은 만나지만 여기서 얘가 더 올라가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요 사이가 되는 거지, 이 사이. 이때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건 간단하네. M0입니다. 0인까지 되는 거야. 경계면이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얼마입니까? 이 점을 지날 때 이 점이 3,2니까 x가 2 증가하고 y가 1 증가하냐. 이거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이어서 정답은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너무나 심플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이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 정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과정이 쉬운 거야. 알겠어요? 지금 단원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17단원 직선의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선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 익혀두시고. 자, 다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22번 보겠습니다. 원점과 역시 비슷한 문제예요. 원점과 이것 사이의 거리가 fk일 때 fk의 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런 거지. 이 어마무시한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은 사실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또 x, 2y,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도 0, 얘도 0이 되는 점을 k와 관계없이 분명히 지나죠. 다시 말하면 얘는 0, 얘는 0이란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따라서 요 직선은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느냐. 자,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은 x는 사라지고 3와 지금 선생님 뭐 한지 알겠어요? 중간 과정.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하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자,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3y, 위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y 값은 1이 되고요. 그 y는 1 여기 집어넣으니까 x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3,1을 무조건 지난 직선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질문은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x축, y축이 있으면 원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 직선이 3,1은 무조건 지난대요. 그러면 3,1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직선들과의 요 거리를 문제에서 fk라고 놓은 겁니다. 그럼 그 fk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논리로 접근하는 거야. 최대값이 뭡니까? 선생님 바로 보이는 정답은 루트 10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보세요. 자, 현재 지금 이 길이가 루트 10이지. 근데 여기서 이 직선의 수선을 그으면 이 fk는 절대로 이 길이보다는 길 수가 없어요. 수선의 길이는 그냥 연결한 3분보다 무조건 짧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같을 수는 있어. 어떻게? 자, 이렇게 생긴 이 길이 루트 10이잖아요.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도 분명히 이 노란색 직선이 요것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요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요 길이가 되면서 가장 최대가 되고 루트 1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역시 뭐가 중요해? 이렇게 k에 관해서 처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 그 과정은 그 뒷 과정은 할만해요. 자, 이렇게 오늘 22번까지 풀어봤고요. 23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 총 8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 나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증명 문제도 많고.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한강 안에 쌤이 싹 다 때려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강을 1시간에 못 듣더라도 반드시 모든 주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익히시고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